저는 코스트코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용량이라 조금 더 저렴하고 평소에 자주 쓰는 물건을 한 번에 사둘 수도 있고 가끔은 이건 정말 잘 샀다 싶은 물건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코스트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가격 때문만일까? 물론 가격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장바구니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계산대 앞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제가 코스트코에서 편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가격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덜 망설여도 됐습니다. 일반 마트에 가면 같은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비교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세제 하나를 사려고 해도 브랜드가 다르고 향이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리필형인지 본품인지도 꼼꼼히 봐야 하고 샴푸 하나를 사려고 해도 두피용인지 손상모용인지 볼륨용인지 향은 어떤지 후기는 또 어떤지 가격은 괜찮은지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분명히 선택지가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그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이상하게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누군가가 한번 걸러놓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제품이겠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있을 거야. 굳이 수십 개를 다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한번 골라진 선택지 안에서 조금은 더 가볍게 고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편했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를 고르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봐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검색하고 후기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격도 물론 비교하고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댓글도 보고 최저가를 다시 확인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건 하나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끝낸 것처럼 지쳐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 건지 이 제품군 전체를 연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선택지가 많으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지가 많아서 더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추천 제품을 사는 마음도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써보고 추천하는 것인지 내 생활 방식과 어느 정도 잘 맞는 사람인지 그런 신뢰가 있어야 추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 아래에는 또 다른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십 개를 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게 누군가 먼저 한번 골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괜찮은 후보를 몇 개만 추려줬으면 좋겠다. 추천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주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선택의 피로를 덜어주는 필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맛집을 고를 때도 검색 결과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리해둔 리스트를 봅니다. 가족과 가기 좋은 식당, 조용히 이야기하기 좋은 카페, 주차가 편한 맛집, 혼밥하기 좋은 곳. 이렇게 누군가 한번 좁혀놓은 선택지를 보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을 고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고 누군가의 추천 목록을 보고 리뷰가 좋은 책을 먼저 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배달 앱을 켜는 순간 세상은 넓어졌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디저트, 커피까지 손가락 하나로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정작 뭘 먹고 싶은지 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자.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이유도 정말 아무거나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이제 더는 고르고 싶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집에 물건이 거의 없어야 마음이 편하다거나 아주 예쁘고 완벽하게 정돈된 집을 만들고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집에 물건을 너무 많이 두지 않으려고 노력은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제가 선택지를 줄이려고 애쓰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집안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너무 많으면 그 물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옷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뭘 입어야 할지 오래 고민하게 될 것이고, 주방에 비슷한 물건이 너무 많으면 어느 것을 먼저 써야 할지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된 물건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작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에 둘까? 이건 버릴까? 말까?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데 그냥 둘까?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어떤 걸 먼저 쓸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집에 있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리정돈은 단순히 깨끗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필요한 선택에 덜 끌려가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이 많아졌는데 마음은 꼭 더 자유로워진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얼마 전 EBS 다큐를 하나 봤습니다. 휴가에 관한 짧은 이야기였는데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부터 너무 많은 계획과 선택지로 지치지 말고 중요한 몇 가지만 정한 뒤 나머지는 여행지의 우연에 맡겨보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제가 막연히 느끼고 있던 생각과 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은 쉬러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러 가기 전부터 너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어떤 숙소를 잡을지, 조식은 좋은 곳인지, 수영장이 잘 되어 있는지, 주차는 편한지, 후기는 괜찮은지. 그리고 또 고릅니다. 첫째 날 점심은 어디서 먹을지, 저녁은 어떤 메뉴를 먹을지, 카페는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갈지,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할지. 물론 계획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숙소나 교통, 꼭 해야 하는 예약 정도는 미리 정해두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을 다 정해두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여행 하나를 끝낸 것처럼 지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막상 여행지에 가서도 다음 일정이 늦을까봐 마음이 바쁘고, 계획한 카페에 못 가면 너무나 아쉽고, 찾아둔 맛집을 놓치면 손해본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쉬려고 떠난 여행인데 계획을 지키느라 쉬지 못하는 순간이 생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쩌면 중요한 몇 가지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조금 비워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소는 물론 정해두어야 할 것이고 이동 방법도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가고 싶은 곳 하나만 정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그날의 날씨와 기분에 한번 맡겨보는 것. 우연히 들어간 작은 카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계획이 없던 산책길에서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을 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행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미룰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오늘 꼭 끝낼지, 어떤 정보는 더 찾아볼지. 회사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메일 하나를 보내도 어떤 표현을 쓸지, 누구를 참조에 넣을지, 얼마나 자세히 설명할지, 언제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기획 관련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선택지를 많이 보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검토하고 가능성을 따져보고,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 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혼자 일하게 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선택지를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컨텐츠를 만들지, 어떤 제목을 붙일지, 썸네일 문구는 어떻게 할지,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로 만들지, 어떤 방식으로 계속 이어나갈지, 모든 것을 제가 정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구나. 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구나. 그런데 자유가 늘어난 만큼 선택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늘어난 만큼 멈춰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구나. 선택지가 많으면 가능성은 넓어지지만 그만큼 마음의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선택을 잘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을 잘한다는 것이 모든 선택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장 후회 없는 답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선택을 잘한다는 건 모든 것을 직접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골라야 할 것과 덜 고민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지를 줄인다는 것은 대충 산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거나 고른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선택을 위해 덜 중요한 선택을 가볍게 지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꼭 붙잡아야 할 기준은 남기고 나머지는 조금 덜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모든 것을 잘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물건, 최고의 여행지, 최고의 선택, 최고의 타이밍, 최고의 방향. 그런데 모든 선택에서 최고를 찾으려고 하면 정작 내 마음은 계속 지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준에 맞는 선택, 내 에너지를 지켜주는 선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골라준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제가 편하다고 느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덜 망설여도 돼서 좋았습니다. 내가 모든 제품을 비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믿고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제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 보기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필요한 구조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덜 고민해도 되는 영역을 정하는 것, 내가 반복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선택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직접 골라야 하는 핵심 기준을 남기는 것, 누군가에게 맡겨도 되는 선택과 우연에 맡겨도 괜찮은 선택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즘 같은 선택 과잉의 시대에 나를 지키는 작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핸드아웃은 내 선택지를 줄이는 노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내가 반복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는 영역을 적어봅니다. 장보기일 수도 있고 여행 계획일 수도 있고 집안 물건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핵심 기준을 적어봅니다. 가격보다 시간인지, 완벽함보다 지속 가능성인지. 세 번째 칸에는 누군가에게 맡겨도 되는 선택을 적어봅니다. 추천 상품, 기본 코스, 검증된 브랜드처럼 내가 매번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 칸에는 우연에 맡겨도 괜찮은 것을 적어봅니다. 여행 중 카페 발견하기, 새로운 메뉴 도전하기. 꼭 계획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노트에 적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보통의 장면을 보통의 강부장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